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 개념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역사교육 전공의 권두린입니다. 예, 먼저 시각장애 개념에서는 이 시각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시각장애 장애인 등급에서는요, 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장애인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총 6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제1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고요. 제2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제3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으로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4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으로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제5급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으로서 두 눈의 시야가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1급부터 6급까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각장애에도 교육적 정의에 따라 이 하위범주로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는데요. 맹과 저시력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맹이란 좋은 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5 미만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학습의 시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촉각이나 청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저시력은 좋은 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5 이상 0.3 이하인 사람으로서 저시력 기구, 시각적 환경이나 방법의 수정 및 개선을 통해서 시각적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손상 유형에 따른 이 증상 부분에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화면에 사진 보이실까요? 네, 좀 흐릿하게 보이시죠? 네, 여기 이것을 이제 눈의 단면도라고 해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 요체가 있는데요. 이 구성 요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보이는 이 범위 내에서 대상들로부터 반사된 빛들이 있어요. 그럼 그 빛들이 어떻게 되냐? 이 각막과 여기 홍채, 이 수정체를 통과해서 초자체를 통과해서 보이는 범위 내에 모든 대상물이 이렇게 요 망막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망막에. 네, 그러면은 이 망막의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시신경에 의해서 시로를 따라 뇌 후두엽에 이 시각 정보를 전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앞에 화면이 있다. 여기 에어컨 있네? 여기 카메라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의 구조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함이 생기는 경우에는 시각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시각의 손상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안질환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이 시각장애 학생의 안질환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해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손상 유형에 따른 분류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안구 손상, 두 번째는 안 근육 손상, 세 번째 각막과 홍채, 수정체 손상, 네 번째는 망막 손상, 다섯 번째 시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큰 범주 내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교육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가 나타나는데요. 이 여러 가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상 촉박하므로 딱 2가지만 선정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근육 손상에서 안구 진탕증에 대한 겁니다. 먼저 이 화면에 그림 사진 보이실까요?
보이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은 눈의 초점이 뭔가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흐릿한 느낌 이렇게 드는데요. 자, 이러한 증상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안구가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증상을 앓고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게 된다? 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이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역사책을 읽을 때, 교과서를 읽을 때 이렇습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신라가 분열하여 후사국이 생겼다. 그냥 읽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밑줄을 치어가게 해가면서 이렇게 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모은 훈련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지점을 훈련하는 주시장 훈련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볼펜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각장애 학생한테 이렇게 말하죠. 현준아, 여기 볼펜 보여? 볼펜 보이지? 볼펜 보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한 지점을 주시하는 훈련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장려해줘야 합니다. 또 그리고 자료를 사용할 때는 글씨가 깨끗하고 대비가 선명한 자료를 사용해야 하고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거리 과제를 할 때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근거리 과제 오래 할 때 눈의 피로가 이렇게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증세 악화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초점을 맞추고자 머리를 돌리거나 몸을 기울일 때 절대로 꾸중하거나 자세를 교정시켜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시각장애 학생이 너무 막 머리를 심하게 돌리거나 몸을 기울여요. 그러면 야! 너 머리 들면 안 돼! 야! 너 몸 너무 기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꾸중하면 안 되거나 꾸중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강제로 가서 이렇게 억지로 자세를 교정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게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주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신경 손상에서 시신경 위축에 대한 것인데요. 이 위축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신경 섬유 파괴로 망막에 맺힌 상을 뇌로 전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안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라색하고 노란색 사이 경계가 시신경 유두라고 합니다. 각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노란색은 시신경인데요. 이 망막에 맺힌 상이 이렇게 시신경을 타고 흘러가서 시신경이 이렇게 타고 흘러가서 교차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흘러가면서 이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정상인데 이 망막에 맺힌 상이 뇌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이런 질환을 이제 시신경 위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눈부심을 피하고 스탠드 같은 부분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시력, 시야, 대비가 감퇴함으로 조명 장치가 있는 손잡이용 확대경, CCTV, 망원레 등을 사용함으로써 또한 이 교육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판별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시각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징후를 행동과 외모적으로 한번 나뉘어봤습니다. 다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선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행동입니다. 행동에서 눈을 너무 지나치게 비벼요. 이런 식으로 비빈다거나 아니면 눈을 가늘게 뜨고 보거나 가리거나 감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책 읽으면 이게 눈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눈으로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머리가 이렇게 심하게 돌아가요. 이런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까이 대고 보는 행동 등등의 증상들, 이러한 증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시각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요. 또한 눈두덩이가 붉거나 부어있고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이 고여있어요. 그리고 또 눈꺼풀에 계속 염증이 생기고 하얀 반사점이 보인다거나 눈이 가렵거나 화끈거리고 잘 안 보이는 등등의 이제 증상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각장애를 판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시력의 상태와 사용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시력검사,
그 다음에 눈을 움직이지 않고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외계 범위를 알아보는 시야검사, 가시광선 중 파장의 차이에 따른 물체 색채 인식을 알아보는 색각검사,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대비를 갖는 대상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가를 평가하는 대비도 검사,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학적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학적 진단을 통해 나타난 시각장애 원인, 정도, 발생 시기 등은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각장애 학생의 효과적인 교육적 지원을 위해 기능시력, 학습 매체, 지능 및 인지 능력, 학업 성취도, 사회적 기술, 진로교육 등의 교육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시각장애 개념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내용은 다음 발표자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